챕터 1. 균열의 시작. 경북 안동의 밤은 조용했습니다. 시벌에 찬 공기가 거리를 감쌌고 가로등 불빛은 아스팔트 위에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김도현은 공업사 안에서 자동차 밑에 누워 렌치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엔진 오일 냄새와 금속 마찰음만이 작업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후. 도현은 한숨을 내쉬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45세. 중소자동차 정비업체를 운영하는 그는 15년간 성실하게 가정을 꾸려왔습니다. 아내 소연은 법무법인에서 일하는 변호사였고 고등학생 딸 은지와 중학생 아들 준호가 있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안정적인 가정이었습니다. 도연은 작업복을 벗으며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오후 11시 32분. 소연에게서 온 문자가 몇 통 있었습니다. 회식이 길어져서 늦을 것 같아. 먼저 자. 평범한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알 수 없는 번호에서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재혁, 오빠 집이야. 안 오면 끝이야. 도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재혁. 그는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지낸 절친이었습니다. 결혼식 주례를 서로 맡았고 가족끼리 자주 모였습니다. 재혁은 동네에서 철물점을 운영했고 그의 아내 한지은은 현재 임신 7개월이었습니다. 도현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문자는 소연의 번호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급하게 보내다가 잘못 전송된 것 같았습니다. 재혁 오빠 집. 그 단어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도현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손이 떨리려 했지만 그는 애써 진정시켰습니다. 감정에 휩쓸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즉시 문자를 캡처했습니다. 그리고 소연의 위치 공유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가족 안전을 위해 활성화해둔 기능이었습니다. 화면에는 재혁의 집 주소가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짧은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도연은 차갑게 식어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분노보다 먼저 이성이 작동했습니다. 그는 모든 정보를 정리하고 스크린샷을 여러 장 찍었습니다. 그리고 한지은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은 씨,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재혁 씨 집 확인 부탁드립니다. 캡처한 이미지를 첨부했습니다. 3분 뒤 전화가 울렸습니다. 한지은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도연 씨, 이게 무슨... 죄송합니다. 저도 방금 알았습니다. 지금 집에 가봐야겠어요. 아니, 이럴 리가 없어요. 재혁이가 그럴 사람이... 저도 믿고 싶지 않습니다. 하지만 확인은 필요합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도연은 작업장 문을 잠그고 차에 올랐습니다. 시동을 걸었지만 곧바로 출발하지 않았습니다. 핸들을 꽉 쥐고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15년. 그 시간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아내와 처음 만났을 때, 프러포즈했을 때, 은지가 태어났을 때, 그 모든 순간들이 진짜였을까 하는 의문이 피어올랐습니다.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지은이었습니다. 도연 씨, 맞아요. 재혁이랑 소연 씨가 지금 여기 있어요. 목소리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제가 갑니다. 아니요, 오지 마세요. 제가 처리할게요. 지금 너무 혼란스러워요. 알겠습니다. 천천히 정리하세요. 전화를 끊은 뒤 도연은 차 안에서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기묘하게도 차가운 평정심이 유지되었습니다.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감정에 휘둘리면 지는 것이라는 걸. 다음 날 새벽, 소연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거실에 서 있는 도연을 보고 얼굴이 굳었습니다. 도연, 회식은 어땠어?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소연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늦어서 미안해. 재혁이네 집은 편했어? 그 순간 소연의 표정이 얼어붙었습니다. 도연은 핸드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문자 캡처 화면이었습니다. 설명할 기회는 주겠어. 하지만 거짓말은 그만해. 소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떨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소파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단 앉아. 우리 이야기 좀 해야겠어. 밤은 깊어졌고 안동의 거리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김도연의 삶에는 돌이킬 수 없는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챕터 2. 무너지는 가정. 소연은 소파에 앉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서 있는 채로 팔짱을 꼈습니다. 도현, 오해야. 그냥 술 마시고 재혁이가 집에 가라고 해서. 오해? 도연은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화면에는 위치 기록이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3시간. 소연이 재혁의 집에 머문 시간이었습니다. 3시간 동안 오해를 한 거야? 소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변명이 더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일단 오늘은 쉬어. 내일 다시 이야기하자. 그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았지만 잠그지는 않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한지은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도연 씨, 재혁이 자백했어요. 3개월 전부터였대요.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도연은 답장을 보냈습니다. 지은 씨 잘못 아닙니다. 저도 몰랐으니까요. 일단 침착하게 정리하시죠. 3개월. 도연은 달력을 떠올렸습니다. 7월부터였습니다. 그때 소연은 승진 축하 모임이 많다고 했습니다. 늦은 퇴근이 잦아졌고 주말에도 가끔 사무실에 나갔습니다. 도연은 믿었습니다. 의심할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은지가 식탁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랑 싸웠어? 아니야. 거짓말. 엄마 눈 빨개. 은지는 16이었습니다. 눈치가 빨랐습니다. 도연은 커피를 마시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어른 일이야. 신경 쓰지 마. 그럼 우리한테 영향 없는 거지? 도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은지는 아버지의 침묵을 읽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준호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밥을 먹었습니다. 소연은 그날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고 도연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공업사로 향했습니다. 작업장에는 직원 2명이 일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평소처럼 작업복을 입고 차량 점검에 들어갔습니다. 손은 움직였지만 머리는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점심시간 도연은 사무실에 홀로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소연의 신용카드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부부 공동 계좌였기 때문에 접근이 가능했습니다. 7월 14일 모텔 결제 내역 8월 3일 또 다른 모텔 8월 29일 같은 곳 도연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그는 숨을 고르며 스크린샷을 저장했습니다. 감정보다 증거가 먼저였습니다. 그는 재혁의 철물점 홈페이지에 접속했습니다. SNS도 확인했습니다. 별다른 이상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재혁의 사업자 등록증과 세무 관련 공개 정보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철물점의 매출 신고 내역이 들쭉날쭉했습니다. 특히 최근 3개월간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재혁의 SNS에는 새 차를 샀다는 게시물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군. 도연은 한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 씨, 재혁 씨, 요즘 재정 상태 어때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가게 일엔 관여 안 하거든요. 근데 왜요? 혹시 대출이나 빚 같은 거 있는지 아세요? 그런 건 없을 텐데. 아, 그런데 최근에 통장 비밀번호를 바꿨더라고요. 이유는 안 물어봤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재혁 씨 서류나 이메일 확인 가능하세요? 왜요? 뭐 찾으시려고? 확실하게 정리하려면 증거가 필요합니다. 지은 씨도 아시잖아요. 법적으로 대응하려면. 한지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찾아볼게요. 저녁 도현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소연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도연을 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도연은 가방을 내려놓고 마주 앉았습니다. 그래 말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도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그냥 외로웠어. 외로웠어? 도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15년 동안 나랑 살면서 외로웠다고? 당신은 항상 일만 했잖아. 나랑 대화도 안 하고 집에 오면 피곤하다고 바로 자고. 나도 사람이야. 도연아. 도연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재혁이를 만난 거야? 재혁이는 대화를 잘해줬어? 소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끊을게. 다시는 안 만날게. 이미 늦었어. 도연은 일어섰습니다. 소연이 그의 팔을 잡았습니다. 도연아 제발. 은지랑 준호 생각해.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도연은 그녀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은지랑 준호 생각은 네가 먼저 했어야지. 그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고 잠갔습니다. 다음 날 한지은에게서 이메일이 왔습니다. 첨부 파일에는 재혁의 이메일 스크린샷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파일을 열었습니다. 소연아, 서울에서 다시 시작하자. 내가 다 준비했어. 가게 정리하고 나오면 돼. 날짜는 한 달 전이었습니다.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계획된 배신이었습니다. 그는 이메일을 저장하고 모든 증거를 폴더에 정리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홀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글씨를 써내려갔습니다. 1단계, 증거 확보 완료. 2단계, 법적 절차 준비. 3단계, 재산 분할 및 친권 확보. 4단계, 재혁, 철물점 재정 조사. 도연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안동의 밤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차가운 결의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배신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정리할 시간이었습니다. 챕터 3. 공모자들의 진실. 도연은 안동시내 법무법인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3층 건물 유리문에는 법무법인 정안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했습니다. 변호사 김민수는 5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안동에서 20년간 가사 사건을 전담했습니다. 도연은 그의 사무실에 앉아 봉투를 건넸습니다. 이혼 상담입니다. 김민수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신용카드 내역, 모텔 영수증, 문자 캡처, 위치 기록, 이메일 스크린샷. 그는 천천히 페이지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유책 배우자가 명확하니 재산 분할과 위자료 청구 모두 유리하게 진행될 겁니다. 친권은요? 배우자의 불륜이 입증된 이상 친권도 확보 가능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미성년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해쳤다는 점을 강조하면 됩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는 재혁의 이메일 스크린샷을 꺼냈습니다. 서울에서 다시 시작하자는 문장이 선명했습니다. 상간남이 사업자입니다. 철물점을 운영하는데 최근 매출 신고가 이상합니다. 이게 탈세나 횡령과 연관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김민수는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세무조사 영역이라 저희가 직접 개입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고발은 가능하죠. 고발하면 어떻게 되나요? 국세청에서 조사에 들어갑니다. 만약 실제로 탈세나 횡령이 드러나면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도연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진행해주세요. 그날 오후 도연은 한지은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동네 카페에 먼저 와 있었습니다. 임신한 배가 눈에 띄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습니다. 도연 씨, 힘드시죠? 한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부서 있었습니다. 서류 더 찾았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도연은 받아들었습니다. 뭐가 들어있나요? 재혁이 회계 파일이요. 그리고 대출 서류. 이상한 게 많아요. 철물점 매출은 떨어졌는데 개인 계좌로 돈이 계속 들어왔더라고요. 도현은 USB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지은 씨, 이거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어요. 괜찮으세요? 상관없어요. 전 이미 다 잃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도현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재혁 씨, 요즘 어떤가요? 집에 안 들어와요. 철물점에서 자나 봐요. 전화도 안 받고 도망칠 생각인가 보네요. 한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현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지은 씨, 우리 끝까지 갑시다. 제대로 정리해야 해요. 네. 그날 밤 도현은 노트북 앞에 앉았습니다. USB를 연결하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회계 장부가 나타났습니다. 그는 천천히 내용을 훑었습니다. 철물점의 공식 매출은 월 평균 500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재혁의 개인 계좌에는 매달 0만 원 이상이 입금되어 있었습니다. 출처는 불분명했습니다. 일부는 기타 수입으로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대출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재혁은 3개월 전 금융기관에서 0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용도는 사업 확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철물점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서울 도주 자금이군. 도연은 파일을 복사하고 별도 폴더에 저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로 김민수 변호사에게 전송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추가 증거 자료. 다음 날 아침, 도연은 재혁의 철물점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가게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영업시간인데도 불구하고 도연은 차에서 내려 유리문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안은 어두웠습니다. 그는 옆 가게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재혁 씨, 오늘 안 나왔나요? 며칠째 안 보이던데요. 어제도 문 안 열었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차로 돌아왔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한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은 씨, 재혁 씨, 연락 닿았어요? 아니요. 계속 꺼져 있어요. 혹시 다른 곳에 있을 가능성은요? 모르겠어요. 아, 그런데 어제 통장 확인했는데 돈이 또 빠져나갔더라고요. 300만 원. 도연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확인해 볼게요. 전화를 끊고 그는 소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재혁이 연락되냐? 답장은 10분 뒤에 왔습니다. 왜? 확인할 게 있어서. 더 이상 답장은 없었습니다. 도연은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목적지는 소연의 법무법인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주차장에 소연의 차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도연은 차에서 내려 건물 입구로 향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에 내렸습니다. 사무실 유리문 너머로 소연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책상에 앉아 누군가와 통화 중이었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소연은 그를 보고 눈이 커졌습니다. 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도연? 왜 여기 와? 재혁이 어디 있어? 소연은 시선을 피했습니다. 몰라. 거짓말하지 마.
방금 전화한 거 재혁이지? 소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도연은 그녀의 책상 앞에 섰습니다. 서울 가려고 했지? 둘이서. 무슨 소리야? 증거 다 있어. 이메일, 대출 서류, 계좌 내역. 전부 다. 소연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도연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재혁이한테 전해. 도망가봤자 소용없다고. 이미 국세청에 고발 들어갔어. 변호사도 선임했고 이혼소송 준비 끝났어.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연아, 제발. 제발은 네가 할 말이 아니야. 도연은 돌아섰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집거실에 앉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이혼소송 준비 서류, 재산 분할 목록, 친권 확보 자료. 모든 것이 갖춰졌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김민수 변호사였습니다. 도연 씨, 국세청에서 연락 왔습니다. 조사 착수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걸리나요? 보통 한 달 정도 걸립니다. 빠르면 2주 안에 결과 나올 수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도연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안동의 밤거리가 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배신의 대가는 명확했습니다. 챕터 4. 복수와 갈등. 2주가 지났습니다. 국세청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혁의 철물점은 3년간 매출을 축소 신고했습니다. 탈루세액은 1억이 0만 원. 추징금과 가산세를 포함하면 2억이 넘었습니다. 게다가 허위 대출도 드러났습니다. 사업 확장 명목으로 받은 후 0만 원은 개인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검찰은 사기와 조세포탈 혐의로 재혁을 기소했습니다. 도연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소장 사본을 받았습니다. 김민수는 서류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구속 가능성이 높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정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같은 날 오후 안동 동네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철물점 사장 탈세 적발. 댓글이 빠르게 달렸습니다. 맨날 선량한 척하더니 임신한 부인 두고 바람 피운 거 다 알아. 이런 놈이 장사를 했다니 기가 막혀.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안동은 작은 도시였습니다. 재혁의 철물점 앞에는 폐업 팻말이 붙었습니다. 가게 유리창에는 누군가 욕설을 적은 낙서가 남아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 앞을 지나치며 차를 천천히 몰았습니다. 표정은 무덤덤했습니다. 소연의 상황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법무법인에서 그녀는 사직 압박을 받았습니다. 대표 변호사가 그녀를 따로 불렀습니다. 소연 씨, 회사 이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불륜 소문이 퍼지면 의뢰인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소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직서 쓰세요. 한 달 안에. 그녀는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동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소연은 거실 소파에 무너져 앉았습니다. 도연은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를 보지 않았습니다. 도연아. 대답이 없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봐줘. 내가 잘못했어. 회사도 잘렸어. 이제 뭐 더 원해? 도연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원하는 거 없어. 그냥 끝내는 거야. 은지랑 준호는? 애들은 어떻게 해? 내가 키울 거야. 소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도연아, 제발. 나한테 기회 한 번만 줘.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기회는 15년 동안 있었어. 그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을 닫는 소리가 거실에 울렸습니다. 은지는 학교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반 친구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도연은 그걸 알았습니다. 은지의 표정이 어두워졌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은지가 아버지에게 다가왔습니다. 아빠. 응. 학교에서 애들이 엄마 이야기에 도연은 책을 내려놓았습니다. 미안하다. 아빠 잘못 아닌데 왜 사과해? 은지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근데 아빠, 엄마 너무 망가뜨리지는 마. 우리까지 같이 무너져. 도연은 딸을 안았습니다. 은지는 아버지 품에서 울었습니다. 괜찮아. 아빠가 다 감당할게. 하지만 도연의 마음속에는 의문이 생겼습니다. 이게 정말 옳은 길인가? 복수는 정당했지만 대가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다음 날 도연은 체육관을 찾았습니다. 안동 외곽에 있는 작은 복싱 체육관이었습니다. 관장 태수는 도연의 오랜 친구였습니다. 오랜만이다. 태수는 글러브를 건넸습니다. 도연은 글러브를 끼고 샌드백을 쳤습니다. 주먹이 가죽에 부딪히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들었다. 소연이랑 이혼한다며. 도연은 대답 대신 주먹을 더 세게 날렸습니다. 애들은 괜찮냐? 모르겠어. 샌드백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도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숨이 거칠어졌습니다. 도연아. 태수가 샌드백을 잡았습니다. 도연은 멈췄습니다. 복수하면 시원하냐?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원하지 않을 거다. 그건 나도 안다. 근데 넌 어떤 아버지로 남고 싶냐? 도연은 글러브를 벗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모르겠어. 그냥 배신당한 게 너무 억울해. 억울한 건 맞다. 근데 분노로만 치면 네가 지는 거다. 태수는 물을 건넸습니다. 도연은 물을 마셨습니다. 목이 탔습니다. 일주일 뒤 재혁이 구속되었습니다.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를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한지은은 혼자 남았습니다. 임신 8개월의 몸으로. 도연은 그녀를 만났습니다. 같은 카페였습니다. 지은 씨, 괜찮으세요? 괜찮을 리가 없죠.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근데 후회는 안 해요. 도연 씨 덕분에 진실을 알았으니까. 미안합니다. 왜 사과를 해요? 우리 둘 다 피해자잖아요. 한지은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재혁이 면회 가려고요. 아이 아빠니까. 근데 이혼은 할 거예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럴 겁니다.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카페 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혼자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그동안 적어둔 계획들이 빼곡했습니다. 이제 대부분 완료되었습니다. 재혁은 구속되었습니다. 소연은 직장을 잃었습니다. 이혼 소송은 곧 시작될 것입니다. 친권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도연은 공허했습니다. 승리의 기쁨은 없었습니다. 대신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은지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우리까지 같이 무너져. 도연은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페이지에 글씨를 썼습니다. 다음은. 그는 답을 몰랐습니다. 복수는 끝나가고 있었지만 새로운 삶은 아직 보이지 않았습니다. 챕터 5. 마지막 심판. 일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재혁의 집 거실에 네 사람이 모였습니다. 도연, 소연, 한지은, 그리고 보석으로 풀려난 재혁. 식탁 위에는 음식이 아니라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혼 합의서, 재산 분할 목록, 친권 확보 서류. 도연이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이제 정리할 시간입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낮고 단호했습니다. 재혁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습니다. 도연아, 미안하다. 재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니야. 도연은 서류를 밀었습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사실이야. 탈세, 사기, 그리고 배신. 이제 결과를 받아. 소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도연아, 애들 생각 좀 해. 은지는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알아? 그건 네가 먼저 생각했어야지. 도연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15년 동안 쌓은 신뢰를 3개월 만에 무너뜨린 건 너야. 내가 아니라. 소연은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지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이혼할 거예요. 아이는 제가 키울 겁니다. 재혁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은아, 말하지 마세요. 이미 늦었어요. 한지은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도연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없었습니다. 대신 결연함이 있었습니다. 도연 씨, 감사합니다. 진실을 알게 해줘서. 저도 감사합니다. 혼자였으면 못 견뎠을 겁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 날, 도연은 검찰에 모든 증거를 제출했습니다. 재혁의 탈세, 사기, 횡령 기록, 소연과의 불륜 증거, 이메일, 문자, 위치 기록, 빠진 것이 없었습니다. 검사는 서류를 검토하며 말했습니다. 충분합니다. 재판에서 유리하게 진행될 겁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빠르면 3개월, 늦어도 6개월 안에 결론 나올 겁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왔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재혁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법정에서 그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한지은은 방청석에 앉아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표정은 무덤덤했습니다. 소연은 변호사 자격을 잃었습니다. 불륜과 직업윤리 위반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작은 법률 사무소에서 사무직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월급은 이전의 절반도 안 되었습니다. 도연은 이혼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산의 70%를 가져갔고 은지와 준호의 친권도 확보했습니다. 소연은 매달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판결 뒤 도연과 소연은 법원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소연은 그를 불렀습니다. 도연아. 도연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할게. 정말 미안해. 그리고 애들 잘 부탁해.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애들은 네가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책임질 거니까. 소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연은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6개월 뒤, 도연은 새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안동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작지만 깔끔했습니다. 은지와 준호는 각자 방을 가졌습니다. 은지는 여전히 아버지에게 조심스러웠습니다. 가끔 엄마 이야기를 꺼냈지만 도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엄마야. 잘못은 했지만 여전히 내 엄마지. 아빠는 엄마 용서했어? 용서는 아니야. 그냥 받아들인 거지. 은지는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도연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준호는 잘 적응했습니다. 아이는 원래 낙천적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친구들과 잘 지냈고 집에서는 게임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도연은 공업사를 정리하고 작은 정비소를 새로 차렸습니다. 직원은 2명이었습니다. 규모는 작았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도연은 혼자 베란다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안동의 밤거리가 내려다 보였습니다. 가로등 불빛이 따뜻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한지은이었습니다. 도연 씨, 아이 낳았어요. 축하드립니다. 건강하신가요? 네. 아들이에요. 이름은 민준이로 지었어요. 좋은 이름이네요. 도연 씨는 어때요? 잘 지내시죠? 네.
이제 좀 안정됐어요. 다행이에요. 저도 이제 앞만 보고 살려고요. 잘하실 겁니다. 전화를 끊고 도연은 다시 차를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며칠 뒤 소연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손편지였습니다. 도연은 거실 소파에 앉아 펼쳤습니다. 도연아, 잘 지내고 있어? 애들은 괜찮지? 나는 매일 후회하면서 살고 있어. 왜 그랬는지 나도 모르겠어. 그냥 순간의 외로움이었다고 말하기엔 너무 많은 걸 잃었어. 너한테 용서를 바라는 건 아니야. 그냥 애들한테 엄마가 미안하다고 전해줘. 그리고 너도 행복했으면 좋겠어. 진심이야. 소연. 도연은 편지를 접었습니다.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분노는 사라졌지만 아픔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편지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주말, 도연은 은지, 준호와 함께 안동 하회마을을 찾았습니다. 가을이었습니다. 단풍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세 사람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은지가 물었습니다. 아빠, 엄마 만날 거야? 가끔은 봐야지. 엄마니까. 아빠는 엄마 미워해? 도연은 멈춰서서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워하지 않아. 그냥 다른 사람이 된 거지.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호는 앞서 걸으며 소리쳤습니다. 아빠, 빨리 와. 여기 사진 찍자. 도연은 웃으며 걸어갔습니다. 은지도 따라왔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일기를 썼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복수는 끝났다. 재혁은 감옥에 있고 소연은 모든 걸 잃었다. 나는 승리했다. 하지만 이게 진짜 승리일까? 은지와 준호는 상처받았고 나도 공허하다. 배신은 끝났지만 상처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그래도 나는 살아간다.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삶을 향해 천천히. 도연은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달이 떠 있었습니다. 밝았습니다. 1년 뒤, 도연은 정비소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간판이 새로 걸렸습니다. 김도연 정비소. 직원들이 열심히 일했습니다. 손님들이 차를 맡기고 갔습니다. 은지는 대학에 합격했습니다. 법학과였습니다. 도연은 딸을 안으며 축하했습니다. 아빠 자랑스럽다. 아빠, 나도 변호사 될 거야. 근데 엄마처럼은 안 살 거야. 도연은 웃었습니다. 그래, 내 길을 가렴. 준호는 중학교 야구부에 들어갔습니다. 키가 훌쩍 컸습니다. 도연은 주말마다 아들의 경기를 보러 갔습니다. 소연은 가끔 아이들을 만났습니다. 카페에서, 식당에서. 어색했지만 조금씩 나아졌습니다. 도연은 그들을 내버려뒀습니다. 어느 봄날 도연은 혼자 강변을 걸었습니다. 낙동강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배신은 끝났고 복수도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건 살아가는 것뿐이었습니다. 올바르게 책임지며 아이들과 함께. 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에서 나온 미소였습니다. 삶은 계속되었습니다.